견뎌. 참아야 해. 버텨야 해. 난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내가 감히 군인이라고? 뱀구덩이에서 하루만 버티면 인정해주지. 봐라, 여자 군인이란 게 결국 뱀한테도 못 이기는 겁쟁이다. 이 겁쟁이 계집애야, 넌 군복이 아니라 앞치마나 둘러야지. 군복은 누굴 모욕하라고 입는 게 아닙니다. 닥쳐라. 내 뒤엔 아무도 없어. 내 아비도 내 편도. 넌 여기서 뱀밥이 되는 거야. 그 아비가 누군지도 모르고 큰 소리 쳤구나. 저 뱀보다 더 독한 분노를 곧 쏟아부어주겠다. 저 여군, 내 딸이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응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우린 한 가족이에요. 여기서 잠깐. 지난 영상에서 따뜻한 댓글 달아주신 김태관, 이태연, 윤성택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남겨주신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큰 힘이 되었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말이 제일 듣고 싶으신가요? 힘이 날 것 같은 긍정의 메시지 한마디씩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반드시 긍정의 기운을 담아 읽어드릴게요. 여보세요, 아버지. 새벽 4시 30분 강원도 전방부대 여군 숙소에서 윤아린 소위가 조용히 휴대전화를 귀에 댔습니다. 다른 동료들이 잠든 사이 할인만이 홀로 깨어 있었죠. 하리나, 아직도 그 부대에서 잘 버티고 있구나.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왠지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하지만 하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네, 저 괜찮아요. 병사들도 잘 따라주고. 그런데 아버지는 왜 이렇게 일찍 전화하셨어요? 그냥 내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하리나, 혹시 부대에서 힘든 일 생기면 언제든 아버지한테 연락해. 알겠지? 하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평소 과묵하신 아버지가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새벽에 먼저 전화를 걸어오는 것도 처음이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버지 목소리가 이상해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아버지가 너를 많이 사랑한다는 것만 기억해라. 통화가 끝나고 하리는 휴대전화를 내려다보며 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잘하고 있다, 고생한다는 식의 간단한 인사만 하셨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다정하고 걱정스러운 말투였을까요? 하린이 알지 못하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윤제국은 단순한 퇴역 군인이 아니었어요. 현역 투스타 장군이자 군 전체에서도 손꼽히는 실세 중 하나였거든요. 그리고 어젯밤 그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최도혁 대령이 할인이 있는 부대로 발령났다고. 그 인간이? 장군의 얼굴은 순간 굳어졌어요. 최도혁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떨 만큼 증오하는 인물이었거든요. 과거에 그와 얽힌 악연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할인은 아버지의 진짜 정체도 새로 올 대령과 아버지의 악연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기상나팔이 울리자 할인은 평소와 다름없이 병사들보다 먼저 일어나 준비를 마쳤어요. 거울 앞에서 군복을 단정히 입으며 오늘도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소위님, 벌써 일어나셨어요? 복도에서 마주친 이병 김태준이 놀란 듯 물었습니다. 할인은 평소와 다름없이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태준아, 잠 잘 잤어?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약 빼먹지 않고 챙겨 먹고 있지? 네, 덕분에 감기도 완전히 나았어요. 그런데 소위님, 오늘 표정이 좀 이상해 보여요. 무슨 걱정 있으세요? 하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불안한 마음이 얼굴에 드러났나 봤어요. 아니야, 별일 없어. 그냥 새로 오시는 대령님 생각에 좀 긴장되나 봐. 실제로 부대 내에서는 며칠 전부터 수군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거든요. 최도혁 대령이라고 들었는데 상당히 무서운 분이라던데요. 여군들 특히 싫어하신다는 소문도 있던데. 우리 할인 소위님 괜찮으려나? 할인은 이런 소문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습니다. 병사들 앞에서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거든요. 아침 점호 시간 할인은 언제나처럼 부하들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아버지의 말이 맴돌았어요.
혹시 부대에서 힘든 일 생기면 언제든 아버지한테 연락해. 왜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하셨을까? 마치 무슨 일이 생길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 하리는 평소처럼 병사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옆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하린의 귀를 사로잡았어요. 최 대령님이 오늘 오후에 부임한다던데. 첫날부터 전체 간부회에 소집하신다는 소문도 있던데. 특히 여군 간부들은 각오 단단히 하라고 하던데. 하린의 젓가락이 살짝 떨렸습니다. 왜 이렇게 불길한 예감이 들까요? 오후 2시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부대 정문으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들어왔어요. 차에서 내린 남자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키 큰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과 차가운 표정이 첫인상부터 위압적이었어요. 최도혁 대령님 부임하셨습니다. 부대장의 소개 멘트가 들리자 하리는 멀리서 새로운 상급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최 대령의 시선이 간부들을 훑어보다가 유독 하린에게 오래 머물렀거든요. 그 시선에는 분명히 적에 같은 것이 담겨 있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아나? 왜 저런 눈으로 쳐다보지? 하린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적대적인 시선을 보내는 걸까요? 그날 저녁 간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최 대령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무능하고 나태한 간부들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특히 그의 시선이 다시 한번 하린에게 고정됐습니다. 여자라고 해서 봐주는 일은 없을 것이다. 실력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가차없이 처리하겠다. 회의가 끝나고 하린은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어요. 마음이 너무 무거웠거든요. 왜 자꾸 자신만 표적으로 삼는 것 같은 느낌이 들까요?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온 문자였어요. 하린아, 힘들면 언제든 아버지한테 연락해. 아버지가 널 지켜줄게. 하린은 문자를 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자신의 상황을 알고 계신 걸까요? 하지만 하린은 아직 몰랐어요. 자신의 아버지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 중 하나라는 것을, 그리고 최 대령이 왜 자신을 적대시하는지 그 충격적인 이유도 말입니다. 밤이 깊어가는 가운데 하린은 일기장을 펼쳤어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다른 하루가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에 글이 잘 써지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초병들이 근무를 서는 모습이 보였지만 하린의 마음은 전혀 평화롭지 못했어요. 내일부터 정말 힘든 시간이 시작될 것 같은데 과연 내가 버틸 수 있을까? 하린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을 향한 최 대령의 분노가 단순한 성차별이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하고 무서운 이유 때문이라는 것을, 그리고 곧 자신이 상상도 못한 지옥 같은 나날을 겪게 될 거라는 것도 말이에요. 최도혁 대령이 부임한 지 단 사흘째, 하린의 일상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유나린 소위. 아침 점호가 끝나자마자 최 대령의 차가운 목소리가 운동장에 울려 퍼졌어요. 하린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네, 대령님. 어제 훈련 보고서 내용이 엉망이던데 이게 3년차 장교가 작성한 보고서냐? 하린은 당황했어요. 어제 보고서는 평소보다 더 꼼꼼히 작성했었거든요. 다른 간부들의 시선이 모두 하린에게 쏠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잘못됐냐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엉망이야. 여자가 군대에 와서 이런 식으로 대충대충 할 거면 집에서 애나 보고 있지. 최 대령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주변 병사들까지 모두 듣고 있었어요. 하린의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꾹 참고 견뎠습니다. 대령님, 다시 한번 검토해서 완벽하게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완벽하게? 내가 뭘 완벽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여군들은 원래 이래. 겉보기만 그럴듯하지 실속은 하나도 없어. 이때 중대장 김소령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어요. 대령님, 하린 소위는 평소에도 업무를 아주 성실히. 김소령, 내가 감싸면 뭐해? 실력 없는 건 감출 수 없어. 특히 여자는 더더욱. 최 대령의 여성 혐오 발언은 갈수록 노골적이 되어갔어요. 하린은 입술을 꽉 깨물며 참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와 굴욕감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전체 간부 집합. 최 대령이 갑자기 긴급 소집을 명령했습니다. 간부들이 모두 모이자 최 대령은 할인만을 앞으로 불렀어요. 윤할인 소위, 앞으로 나와. 네, 대령님. 어제 내가 지시한 훈련 계획서는 어디 있어? 할인은 서류를 꺼내며 대답했어요. 여기 있습니다. 최 대령은 서류를 받아든 순간 바로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이게 뭐야? 이런 걸 계획서라고 가져와? 아예 다시 해. 서류가 바닥에 흩어지자 주변 간부들이 숨을 죽였어요. 할인은 무릎을 꿇고 서류를 주우면서도 억울함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대령님, 정확히 어떤 부분을 수정하라는 건지. 내가 여자라서 이해력이 부족한가? 내 말 못 알아듣겠어? 최 대령의 말은 갈수록 모독적이 되어갔어요. 군대는 놀이터가 아니야. 여자들이 와서 분위기 흐려놓고 사고나 치고 군복이 장식품인 줄 아나? 할인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3년 동안 이런 모욕을 당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십시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어요. 윤할인 소위, 당장 훈련장으로 나와. 할인이 급히 훈련복으로 갈아입고 나가니 최 대령이 손전등을 들고 서 있었어요. 주변에는 몇 명의 병사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대령님, 무슨 훈련인가요? 야간 특별 훈련이야.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 직접 보여줄게. 최 대령은 할인을 훈련장 한쪽 끝으로 데려갔어요. 그곳에는 실전 훈련용으로 만들어진 깊은 구덩이가 있었습니다. 일명 뱀구덩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어요. 저기 들어가. 네. 대령님, 이 시간에 혼자 들어가라는 건가요? 못 들었어? 들어가라고. 할인은 당황했어요. 뱀구덩이는 보통 팀 단위로 들어가는 훈련 시설이었거든요. 게다가 야간에 혼자 들어간다는 것은 대령님, 안전상의 문제가. 안전? 내가 진짜 군인이라면 이 정도도 못해? 역시 여자는 겁쟁이야. 최 대령의 목소리가 험악해졌어요. 들어가기 싫으면 당장 군복 벗고 나가. 여자가 군대에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 할인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주변에 있던 병사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굴복할 수는 없었어요. 들어가겠습니다. 할인이 뱀구덩이 입구에 서자 최 대령이 뒤에서 밀쳤습니다. 빨리 들어가. 갑작스러운 힘에 할인은 비틀거리며 구덩이 안으로 떨어졌어요. 깊이 3m 정도 되는 구덩이 바닥은 축축하고 차가웠습니다. 대령님, 너무 위험합니다. 위에서 김태준 이병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외쳤지만 최 대령은 비웃기만 했어요. 위험? 진짜 군인이라면 이 정도는 견뎌야지. 윤소희, 거기서 새벽까지 버텨봐. 그럼 인정해주지. 구덩이 안은 어둡고 습했어요. 할인은 벽에 기대앉으며 전신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서움과 분노 그리고 굴욕감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소희님. 위에서 병사들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지만 최 대령이 막았어요. 다들 돌아가. 이건 특별훈련이야. 시간이 흘러가며 할인의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 되었어요. 구덩이 안의 차가운 공기 때문에 온몸이 얼어붙을 것 같았고 무엇보다 정신적인 고통이 극심했습니다.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지? 최 대령의 목소리가 다시 위에서 들려왔어요. 윤소희, 항복하고 싶으면 소리쳐. 내가 용서해주지. 할인은 입술을 깨물며 대답하지 않았어요. 절대 굴복할 수 없었거든요. 자신이 무너지면 앞으로 올 모든 여군 후배들이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될 테니까요. 대답 없네. 좋아, 그럼 새벽까지 거기 있어. 최 대령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자 구덩이는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어요. 할인은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차가운 바닥과 벽 그리고 끝없는 어둠 속에서 할인은 견뎌내야 했어요. 그런데 최 대령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괴롭히고 있는 이 여자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이 일로 인해 자신의 운명이 얼마나 참혹하게 바뀔지도 말이에요. 밤이 깊어가는 동안 할인은 구덩이 안에서 오롯이 혼자만의 시간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인은 아직 몰랐어요. 멀리 서울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말입니다.
새벽 5시 김태준 이병과 몇몇 병사들이 조심스럽게 뱀구덩이에 다가갔습니다. 소위님, 괜찮으세요? 구덩이 안에서 들려오는 것은 미약한 신음소리뿐이었어요. 하리는 온몸이 얼어붙은 채로 벽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고 전신이 떨리고 있었죠. 소위님, 손잡으세요. 병사들이 로프를 내려 할인을 끌어올렸을 때 할인의 상태는 심각했어요. 체온이 많이 떨어져 있었고 정신도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의무실로 모시겠습니다. 안 돼. 괜찮다고.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할인은 비틀거리면서도 병사들을 만류했어요. 하지만 김태준은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소위님, 이건 명백한 가혹행위입니다. 신고해야 해요. 몇 시간 후 할인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부대장실을 찾았습니다.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거든요. 부대장님, 보고할 일이 있습니다. 조 준장은 할인의 얼굴을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어요. 윤소위, 얼굴이 왜 그렇게 창백해? 어젯밤 최 대령님이 저를 뱀구덩이에 가두고. 잠깐. 조 준장이 급히 할인의 말을 막았습니다. 윤소위,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냐? 최 대령님이 그럴 리가 없잖아. 하지만 분명히 봤던 병사들도 있습니다. 증인들이. 증인? 윤소위, 정신 차려. 너 지금 뭔 소리 하는지 알아? 조 준장의 목소리는 점점 험악해졌어요. 최 대령님이 누군지 알아? 군 원로 가문 출신의 국방부에서도 총망받는 분이야. 그런 분을 내가 감히 의심해? 할인은 당황했습니다. 부대장이 이런 반응을 보일 줄은 예상 못했거든요. 부대장님, 저는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그만해. 윤소위, 내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보네. 착각하고 있는 거야. 착각이 아닙니다. 병사들도 다 봤어요. 병사들이 뭘 봤다고? 윤소위, 지금 자신의 입장을 생각해봐. 여군 장교로서 이런 식으로 상급자를 모함하면 어떻게 돼? 조 준장의 말은 협박에 가까웠어요. 이 일은 여기서 끝. 다시는 이런 얘기 하지 마. 알겠어? 할인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부대장마저 최 대령을 감싸고 있었거든요. 오후가 되자 할인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헌병수사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헌병수사대입니다. 안녕하세요. 가혹행위 신고하고 싶은데요. 어떤 사안인가요? 할인이 상황을 설명하자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어요. 신고자분 성함과 부대가 어디신가요? 윤아린 소위, 강원도 전방제사단입니다. 아, 그 부대 최도혁 대령님 관련 건가요? 네, 맞습니다. 소위님, 죄송하지만 그거는 저희가 처리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왜요? 명백한 가혹행위인데. 최 대령님은 특별한 분이세요.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소위님도 조심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전화가 끊어지자 할인은 완전히 무력감에 빠졌어요. 헌병대까지 최 대령을 두려워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할인을 걱정한 김태준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소위님, 저희가 증언할게요. 분명히 봤거든요. 태준아, 고마워. 하지만 다른 병사들도 모두 같은 마음이에요. 소위님이 당하신 일은 말이 안 돼요. 하지만 그 순간 최 대령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뭘 하고 있는 거야, 이병 김태준? 아, 아닙니다. 그냥. 윤소위와 무슨 이야기하고 있었어? 김태준은 말을 하지 못했어요. 최 대령의 기세에 눌려버린 거죠. 김태준 이병, 너 소문 좀 들었는데. 윤소위 편들어서 헛소리하고 다닌다며?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닌 게 아니야. 너 같은 놈들 때문에 부대 기강이 서지 않는 거야. 최 대령은 김태준의 뺨을 때렸습니다. 다시 한번 헛소리하면 영창 보낸다. 알겠어? 네. 김태준은 뺨을 붙잡고 고개를 숙였어요. 할인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윤소희도 잘 들어도. 내가 아무리 발악해도 소용없어. 내 백이 누군지 알아? 최 대령은 비웃으며 말했어요. 내 아버지는 전 합참의장이셨고 장인어른은 현직 국방부 차관이야. 너 같은 계집애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
할인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최 대령의 배경이 그렇게 대단한 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조용히 있어. 괜히 나섰다가 내 인생만 망치지 마. 그날 밤 할인은 홀로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부대장도 헌병대도 심지어 병사들까지도 최 대령을 두려워했거든요. 정말 아무도 날 도와줄 수 없는 건가? 할인은 휴대전화를 꺼내 아버지 번호를 바라봤어요. 며칠 전 아버지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부대에서 힘든 일 생기면 언제든 아버지한테 연락해. 하지만 할인은 전화를 걸 수 없었어요. 아버지도 평범한 퇴역 군인일 뿐인데 그 무서운 최 대령을 어떻게 당해낼 수 있겠어요? 아니야,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해. 아버지한테까지 걱정 끼칠 순 없어. 할인은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내가 쓰러지면 후배 여군들도 다 무너져. 절대 포기할 수 없어. 창밖으로는 다시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할인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그 순간에도 멀리 서울에서는 누군가가 이 모든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누군가는 최도혁 따위는 한순간에 박살낼 수 있는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할인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여전히 굴복하지 않고 있었어요. 비록 지금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곧 모든 것이 뒤바뀔 거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로 말입니다. 다음 날 새벽 할인은 남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 비밀스럽게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평소 쓰던 개인 일기가 아니라 새로 준비한 작은 수첩이었어요. 증거를 남겨야 해.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이 밝혀질 날이 올 거야. 할인은 펜을 들고 어제 있었던 일들을 상세히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대령이 자신을 뱀 구덩이에 가둔 시각, 당시 있었던 병사들의 이름, 구체적인 발언 내용까지 모든 것을 꼼꼼히 적었어요. 2024년 9월 15일 밤 10시. 최도혁 대령이 야간 특별훈련을 빌미로 나를 뱀구덩이에 가뒀다. 당시 목격자 김태준 2병, 박민수 1병, 이상호 상병. 아침 점호가 끝나자 할인은 조심스럽게 김태준에게 다가갔습니다. 태준아, 잠깐 이야기 좀 할까? 네, 소위님. 둘은 인적이 드문 부대 뒤편으로 갔어요. 할인은 주변을 살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준아, 내가 어젯밤에 본 것을 정확히 기억해? 네, 물론입니다. 최 대령님이 소위님을 억지로 구덩이에. 그럼 나중에 필요하면 증언해 줄 수 있어? 김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제 뺨을 맞은 기억이 생생했거든요. 소위님, 그런데 최 대령님이 너무 무서워요. 어제도 저한테. 알아, 미안해. 너한테 위험한 일을 부탁하는 것 같아서. 아니에요. 소위님이 당하신 건 정말 말이 안 되거든요. 김태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저희가 다 봤어요. 분명히 증언하겠습니다. 할인은 고마운 마음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큰 힘이 되었어요. 며칠 동안 할인은 은밀하게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다른 병사들과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며 최 대령의 부당한 행위들을 기록해 나갔어요. 박민수 일병도 그날 밤 봤다고 하던데. 네, 그리고 이상호 상병도요. 다들 너무 충격받았어요. 하지만 일주일째 되던 날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윤아린 소위, 당장 내 사무실로 와. 최 대령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험악했어요. 할인이 사무실에 들어가자 최 대령은 책상 위에 할인의 수첩을 던져 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할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떻게 자신의 비밀 일지를 알았을까요? 대령님, 그건 뭐야? 이런 식으로 뒤에서 음모나 꾸미고 있었어? 최 대령은 수첩을 펼쳐 보이며 소리쳤습니다. 최도혁 대령이 나를 뱀구덩이에 가뒀다. 이런 거짓말을 써놓고 뭘 하려는 거야? 거짓말이 아닙니다. 사실이에요. 사실? 내가 뭘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해? 최 대령은 할인에게 다가가며 위협적으로 말했어요. 윤할인, 내가 아무리 발악해도 소용없어. 내 말이 곧 법이야. 하지만 목격자들이 있어요. 목격자? 누구? 김태준 그 새끼? 최 대령은 비웃었습니다.
그 애는 이미 입 다물었어. 어제 불러서 한마디 했더니 벌벌 떨더라고. 할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뭐라고 하셨는데요? 간단해. 가족들 안전이 중요하다고 했지.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부모님 계시잖아. 할인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협박을? 협박? 이건 협박이 아니야. 충고지. 최 대령은 할인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어요. 내 가족도 마찬가지야. 내 아버지. 퇴역한 늙은이 뭔들 하겠어? 내 한마디면 연금도 날아갈걸? 할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까지 위협하다니. 그러니까 조용히 있어. 괜히 나섰다가 모든 걸 잃고 싶지 않다면 말이야. 그날 오후 할인은 김태준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김태준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태준아, 괜찮아? 네, 괜찮습니다. 김태준은 할인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어요. 어제 최 대령님이 불렀다던데? 아, 네. 별일 아니었어요. 태준아, 솔직히 말해줘. 뭔 일 있었어? 김태준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소희님, 죄송해요. 저 도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최 대령님이 제 가족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 짓는다고. 김태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만약에 제가 헛소리하면 부모님 농사일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 할인은 분노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최 대령이 어린 병사의 가족까지 위협했다니. 태준아,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소희님, 정말 죄송해요. 김태준은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떠났어요. 할인은 그 모습을 보며 완전히 혼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할인은 부대 뒤편에서 홀로 울고 있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그때 뒤에서 조용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희님? 뒤를 돌아보니 박민수 일병이 서 있었어요. 20살간 넘은 어린 병사였지만 그의 눈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야? 소희님, 저희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뭐라고? 김태준이 형은 무서워서 못하겠다고 하지만 저희는 달라요. 박민수 뒤에서 이상호 상병과 몇 명의 병사들이 나타났어요. 소희님이 저희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이런 일을 당하시면서도 혼자 참고 계시잖아요. 이상호 상병이 말했습니다. 저희가 다 봤어요. 그날 밤 최 대령이 소희님한테 한 일을요. 하지만 위험해. 최 대령이 너희 가족들까지. 괜찮아요. 박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희 부모님들도 군인이었거든요.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할인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나왔지만 이번에는 감동의 눈물이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소희님, 저희가 끝까지 함께 할게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어둠이 내린 부대에서 작은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할인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비록 어린 병사들이지만 진심으로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할인은 아직 몰랐습니다. 최 대령의 분노와 복수심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곧 더욱 참혹한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최 대령은 할인과 병사들의 움직임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윤할인 소희, 당장 나와. 최 대령의 목소리가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할인이 급히 나가자 최 대령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내 뒤에서 꼬물거리는 애들 다 알고 있어. 박민수, 이상호. 이런 새끼들이 내 편을 든다고. 대령님, 그건. 입 다물어. 내가 뒤에서 병사들 꼬드기고 있는 거 다 안다고. 최 대령은 할인의 멱살을 거칠게 잡았어요. 군대가 뭔지 모르는 것 같으니까 확실하게 가르쳐주지. 그날 오후 최 대령은 전체 간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간부들 앞에서 최 대령은 할인을 앞으로 불렀어요. 윤할인 소위,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 모든 간부들 앞에서 보여주겠어. 대령님, 무슨 말씀이신지. 무슨 말이냐? 내가 뒤에서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 최 대령은 책상을 쾅 치며 소리쳤습니다.
병사들 선동해서 상관 모독하고 거짓 증언하게 만들고 이게 장교가 할 짓이야? 주변 간부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할인의 얼굴은 수치심으로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없다고? 그럼 박민수 그 새끼가 왜 나한테 와서 소위님이 억울하다는 헛소리를 했겠어? 최 대령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이상호도 마찬가지야. 내가 뒤에서 세뇌시킨 거 아니야? 그건 병사들이 스스로. 웃기지 마. 여자가 군대 와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최 대령은 할인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모독했어요. 내가 뭘 할 수 있어? 요리나 하고 애나 봐야지 군대에서 뭘 증명하려고 해. 할인의 눈에서 분노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대령님, 저도 이 나라를 지키려고. 지키려고? 너 같은 여자가 뭘 지켜? 저기 오면 제일 먼저 울면서 도망갈 주제에. 회의실의 다른 간부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차마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한 모욕이었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최 대령은 할인을 따로 불렀습니다. 윤할인, 이제 마지막 경고야. 더 이상 나를 건드리지 마. 대령님, 저는 단지 진실을. 진실? 내가 아는 진실이 뭐야? 최 대령은 비웃으며 말했어요. 내가 아무리 발악해도 소용없어. 내 배경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잖아? 하지만 정의는. 정해? 군대에서 정의는 계급이야. 내 따위가 나한테 대들 수 있다고 생각해? 최 대령의 눈빛이 더욱 사악해졌어요. 그리고 말인데, 내 뒤에서 응원하는 사람들도 별로 대단하지 않던데? 할인이 고개를 들자 최 대령은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아버지 말이야. 퇴역한 늙은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 할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버지는 왜 끌어들이세요? 왜? 내가 믿는 구석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말해주는 거지. 최 대령은 할인에게 다가가며 더욱 잔혹하게 말했어요. 내 아버지?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르는 그 늙은이가 날 어떻게 한다고? 그만하세요. 할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지를 모욕당하는 것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만하라고? 사실을 말하는데 왜 그만해? 최 대령은 더욱 잔인하게 계속했습니다. 퇴역 군발이 주제의 딸 하나 제대로 못 키웠네. 이런 철부지로 만들어 놓고 아버지를 모욕하지 마세요. 할인이 소리치자 최 대령은 박수를 쳤어요. 오, 드디어 목소리 좀 나오네. 그래, 이제야 좀 인간답네. 저희 아버지는 뭐? 대단한 분이야? 최 대령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퇴역한 늙은이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딸이 이렇게 목에 핏대를 세워? 할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분노와 굴욕감 그리고 무력감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그 늙은이한테 전화해봐. 딸이 군대에서 이런 꼴 당하고 있다고 해보라고. 하지만. 뭘 하지만? 전화 못하겠어? 아, 그럼 내가 직접 전화해볼까? 최 대령은 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했어요. 연락처 찾아서 직접 말해주지. 딸이 무능해서 군대에서 쓸모없다고. 안 돼요. 할인이 휴대전화를 움켜쥐자 최 대령은 더욱 비웃었습니다. 안 된다고? 왜? 아버지가 실망할까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아, 혹시 아버지도 너만큼 무능할까봐 걱정되는 거야? 최 대령의 말은 갈수록 잔혹해졌어요. 그렇겠네. 딸이 이 정도면 아버지도 뻔하지. 군인이랍시고 나라 지킨다더니 정작 딸 하나 제대로 못 키우고. 할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온몸이 떨리면서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폭발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할인의 목소리는 울음 섞인 절규였어요. 아버지는 저보다 훨씬 훌륭한 분이에요. 훌륭하다고? 그럼 왜 여기 안 오고 딸 혼자 이런 고생시키고 있어? 최 대령은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결국 무능한 아버지 밑에서 무능한 딸이 자란 거지. 이게 현실이야. 할인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의 모욕과 굴욕이었거든요.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이 클수록 그 상처는 더욱 깊었어요. 으흑. 할인은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3년간의 군 생활 중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최 대령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방금 모욕한 퇴역 군바리가 사실은 현역 투스타 장군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장군이 자신의 딸이 당하고 있는 일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할인의 울음소리만이 사무실에 쓸쓸히 울려 퍼지는 가운데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돌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할인은 홀로 막사 화장실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아버지를 모욕당한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더 이상 혼자서는 견딜 수 없어. 할인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참았지만 이제는 정말 한계였어요. 전화벨이 2번 울리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인아?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아, 아버지. 할인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할인아, 왜 울어? 무슨 일 생겼나? 아버지. 저는 정말. 천천히 말해봐. 아버지가 다 들을 테니까. 아버지의 다정한 목소리에 할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최 대령이라는 분이 저한테 뱀구덩이에 가두고 여자라고 무시하고 오늘은 아버지까지 뭐라고? 아버지를 뭐라고 했다고? 윤제국의 목소리가 순간 차갑게 변했어요. 퇴역한 늙은이라고, 무능하다고. 으흑. 할인이 울음을 터뜨리자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거대한 분노가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할인아, 그 최도혁이라는 놈이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 다시 한번 말해봐.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상시와 완전히 달랐어요. 차갑고 위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퇴역. 군발이라고. 딸 하나 제대로 못 키웠다고. 무능한 아버지 밑에서 무능한 딸이 자랐다고. 그 개자식이. 윤제국의 목소리에서 살기가 느껴졌어요. 할인아, 이제 그만 울어. 아버지가 모든 걸 해결해 줄 테니까. 하지만 아버지도 평범한 분이시잖아요. 최 대령은 배경이 너무 대단해서. 평범하다고. 윤제국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할인아, 아버지가 누군지 정말 몰랐구나. 네. 딸아, 이제 내 뒤에 진짜 아버지가 있다는 걸 보여줄 때가 온 것 같다. 전화가 끊어지자 서울의 한 고급 주택가. 윤제국은 서재에서 군복을 꺼내 입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부터 입지 않았던 투스타 장군의 정복이었어요. 거울 앞에서 계급장을 다는 그의 눈빛은 무섭도록 차가웠습니다. 최도혁. 그 개자식이 내 딸을 건드렸다고. 윤제국은 휴대전화를 들고 첫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윤제국이다. 장군님, 이 밤중에 무슨 일이십니까? 국방부 감사실장이 김준장이지? 당장 불러. 지금요? 밤 12시가 다 되어가는데. 지금 당장이라고 했어. 5분 안에 전화 안 오면 너부터 자른다. 윤제국의 목소리는 평소 온화한 모습과는 정반대였어요. 3분 후 전화가 울렸습니다. 감사실장 김정호입니다. 장군님. 김준장, 강원도 전방제사단 최도혁 대령 알아? 네, 알고 있습니다만. 내일 아침 첫 차로 감사단 파견해. 그놈 관련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장군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묻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 그리고 김준장, 이번 일은 내가 직접 지휘한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전화는 헌병수사대였습니다. 헌병수사대장 박대령이지? 나 윤제국이다. 장군님, 죄송합니다. 며칠 전 할인의 신고를 묵살했던 그 대령이었어요. 며칠 전에 우리 부대 최도혁 관련 신고 들어왔다던데. 그건 왜 처리 안 했어? 박 대령은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최 대령님 배경이 워낙. 그래서 배경? 내 배경하고 비교해봤어? 죄송합니다. 내일 새벽 6시까지 수사팀 파견 안 하면 너도 같이 조사받는다. 네,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화는 가장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합참의장님 윤제국입니다. 윤 장군, 무슨 일로 이 밤중에?
제 딸이 최도혁이라는 놈한테 가혹행위 당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최도혁이? 그놈이 감히. 합참의장도 윤제국이 누군지 잘 알고 있었어요. 의장님, 이번 일은 개인적인 복수가 아닙니다. 군기강 확립 차원에서 처리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지. 윤 장군 딸을 건드렸다는 것 자체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야.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움직이겠습니다. 전화들을 마친 윤제국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최도혁. 내가 누굴 건드렸는지 확실히 보여주지. 같은 시각 최도혁 대령은 자택에서 술을 마시며 쾌재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유나린 그년 오늘 완전히 박살냈지? 최 대령은 아직도 모르고 있었어요. 자신이 건드린 그 여자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퇴역 군발이. 크크크. 내일은 더 재미있게 놀아줄까? 하지만 그 순간 최 대령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최 대령, 나 조준장이야. 부대장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어요. 부대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내일 감사단이 온다. 네? 갑자기 왜요? 그리고 헌병 수사팀도 같이 온단다. 최 대령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로 그런 대규모 조사가? 모르겠어. 아무튼 조심해. 뭔가 큰일이 터질 것 같아. 전화가 끊어지자 최 대령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유나린 그년이?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돼. 그년 아버지가 뭘 할 수 있다고. 최 대령은 아직도 몰랐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것을. 그리고 멀리 강원도에서 하리는 처음으로 아버지를 믿고 편안한 잠에 들었어요. 아직 아버지의 진짜 정체는 몰랐지만 그 따뜻한 목소리에서 든든함을 느꼈거든요. 새벽이 오면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것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부대 정문으로 검은색 승용차 3대가 연달아 들어왔습니다. 국방부 감사단입니다. 헌병 수사대입니다. 조준장은 급히 나와서 맞이했지만 얼굴은 창백했어요. 이렇게 대규모로 오실 줄 몰랐는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부대장님, 최도혁 대령 관련 중대 사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즉시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단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한편 최 대령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뭔 일이야? 설마 유나린 그년이 정말로.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헌병들이 들어왔어요. 최도혁 대령님, 헌병 수사대입니다.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나를? 너희들이 누굴 건드리는지 알아? 최 대령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내 장인어른이 국방부 차관이고 아버지는 전 합참의장이야. 감히 나를. 대령님, 저항하시면 강제 연행하겠습니다. 헌병들은 전혀 물러서지 않았어요. 최 대령은 당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자신의 배경을 말하면 모두 꼬리를 내렸는데 오전 10시 부대 대강당에 전 장병이 소집되었습니다. 할인도 다른 간부들과 함께 앞줄에 앉아 있었어요. 어제와는 다른 묘한 기대감이 가슴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감사단장이 마이크 앞에 섰을 때 대강당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투스타 장군의 정복을 입은 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어요. 키가 크고 위험 있는 모습에 온 대강당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하리는 그 뒷모습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저 사람은. 남자가 돌아서자 할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분명히 아버지 얼굴이었지만 평소 보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투스타 장군의 계급장을 달고 있었거든요. 윤제국 장군님. 조준장이 깜짝 놀라며 일어섰어요. 다른 간부들도 모두 벌떡 일어나 경례를 했습니다. 최 대령만이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윤제국? 그게 설마. 윤 장군은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무서웠어요. 안녕하십니까? 투스타 사단장 윤제국입니다. 대강당 전체가 숨을 죽였어요. 투스타 장군이 직접 부대에 온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부대에서 벌어진 가혹행위 사건을 직접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윤 장군의 시선이 최 대령에게 고정되었어요. 최도혁 대령, 앞으로 나와. 최 대령은 다리에 힘이 빠져서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장군님. 입 닥쳐. 내가 뭔 소리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윤 장군의 목소리는 온 대강당을 압도했어요. 감사단장, 영상 자료 준비됐나? 네, 장군님.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며칠 전 밤 최 대령이 할인을 뱀구덩이에 밀어넣는 장면이 또렷하게 보였어요. 부대 내 CCTV에 모든 것이 녹화되어 있었던 거죠. 저기 들어가. 들어가기 싫으면 당장 군복 벗고 나가. 여자가 군대에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영상 속 최 대령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렸어요. 대강당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할인이 구덩이에 떨어지는 장면에서는 여러 병사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너무 참혹했거든요. 최도혁, 이게 뭐야? 윤 장군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장군님, 그건 훈련이었습니다. 훈련? 이게 훈련이야? 윤 장군은 최 대령 앞으로 다가갔어요. 여군 장교를 혼자서 밤중에 구덩이에 가두는 게 훈련이라고. 그건 그것뿐이야? 더 있지? 윤 장군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어요. 내 딸한테 뭐라고 했지? 최 대령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딸? 설마. 그래, 윤아린이 내 딸이야. 내가 퇴역 군발이라고 모욕한 그 아버지가 바로 나다. 대강당 전체가 술렁거렸어요. 할인도 완전히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투스타 장군이셨다고. 장군님.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최 대령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몰랐다고? 그럼 알았으면 안 했을 거야? 그게 아니라. 닥쳐. 내가 내 딸한테 한 짓이 뭔지 알아? 윤 장군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무능한 아버지 밑에서 무능한 딸이 자랐다고 했지? 퇴역한 늙은이가 뭘 할 수 있냐고 했고.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그걸로 끝이야? 윤 장군은 최 대령의 어깨를 거칠게 잡았어요. 군복은 누군가를 지배하기 위한 옷이 아니야.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명예로운 옷이지. 네. 내 손에 더럽혀진 그 명예, 내가 직접 바로잡겠다. 윤 장군은 최 대령의 계급장을 하나씩 뜯어냈어요. 오늘부로 내군 생활은 끝이야. 불명예 전역 처리한다. 안 됩니다. 제발 기회를 한 번만. 기회? 내 딸한테 기회를 줬어? 밤새 구덩이에서 떨게 만들면서. 최 대령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장군님, 장인어른께 연락드려서. 연락? 이미 다 알고 있어. 국방부 차관님도 전 합참의장님도 모두 내 추태를 알게 됐어. 최 대령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어요. 앞으로 너는 모든 권력과 명예를 잃게 될 거야. 그리고 다시는 군복을 입을 수 없을 거고. 윤 장군은 최 대령을 내려다보며 마지막 말을 했어요. 기억해둬. 진짜 군인은 약자를 보호하는 사람이야. 약자를 괴롭히는 인간은 군인이 아니라 쓰레기지. 최 대령은 그 자리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모든 것을 잃은 패배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윤 장군은 할인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딸아, 고생 많았다. 할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드디어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자신을 지켜준 아버지에 대한 감사함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최 대령이 헌병들에게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대강당은 여전히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모든 장병들이 방금 벌어진 일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윤 장군은 단상에서 전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장병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중요한 교훈을 목격했습니다. 계급이 높다고 해서 배경이 좋다고 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윤 장군의 목소리는 엄숙했지만 따뜻했어요. 진정한 군인은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권력으로 누군가를 짓밟는 인간은 군인이 될 자격이 없어요. 그때 김태준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장군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래, 말해봐. 김태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났어요.
저희들이 소위님을 제대로 도와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김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최 대령이 협박해서, 그래서 무서워서 소위님 혼자 힘들게 하셨는데. 태준아, 괜찮다고 했잖아. 할인이 말리려 했지만 김태준은 계속했습니다. 아니에요. 소위님은 저희를 그렇게 잘해주셨는데 정작 소위님이 힘드실 때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러자 박민수와 이상호도 일어났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용기 있게 나섰다가 나중에는 무서워서. 소위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하나둘씩 병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과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위님이 저희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감기 걸렸을 때 밤새 간병해주시고, 가족 일로 힘들 때 상담해주시고, 그런 소위님이 혼자서 그런 고생을. 병사들의 고백이 이어지자 할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분노나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따뜻한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윤 장군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군인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동료를 아끼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때 조준장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장군님, 저도 사과드려야 할 일이 있습니다. 부대장님, 할인 소위가 저한테 신고했을 때 저는 묵살했습니다. 최 대령의 배경을 의식해서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어요. 조준장의 얼굴은 부끄러움으로 붉어져 있었어요. 부대장으로서 부하를 보호하지 못한 죄 정말 죄송합니다. 준장님, 할인이 말하려 했지만 조준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부당한 일을 당하면 끝까지 보호하겠어요. 윤 장군은 조준장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부대장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감사단장이 윤 장군에게 다가와 보고했습니다. 장군님, 최도혁 관련 모든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불명예 전역 처리되고 관련 혜택도 모두 박탈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공직이나 관련 업계 취업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집회가 끝나고 윤 장군은 할인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아버지와 딸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만 봤어요. 아버지, 정말 투스타 장군이셨어요? 그래, 미안하다. 그동안 숨기고 있어서.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윤 장군은 할인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내가 스스로 성장하길 바랐거든. 아버지 힘이 아니라 너 자신의 실력으로 인정받길 원했어. 하지만 이렇게 힘들어할 줄 알았다면. 알았어도 똑같이 했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 할인은 아버지의 품에 안겼어요. 그동안 쌓였던 모든 스트레스와 아픔이 한꺼번에 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너무 힘들었어요. 알아, 많이 고생했지. 하지만 내가 버텨낸 덕분에 이 부대가 변할 수 있었어. 며칠 후 부대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할인을 보면 진심 어린 경례를 보냈고 다른 간부들도 할인을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소위님, 아침에 드실 따뜻한 차 준비했어요. 소위님, 오늘 훈련에서 뭘 도와드릴까요? 소위님이 좋아하시는 반찬 조리실에 부탁드려놨어요. 병사들의 작은 배려들이 할인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김태준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소위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뭘 감사해? 소위님이 포기하지 않으셔서 저희도 진짜 용기가 뭔지 알게 됐어요. 박민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배워야 할 건 총 쏘는 법이 아니라 소위님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어요. 한 달 후 윤 장군이 다시 부대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공식적인 방문이 아니라 딸을 보러 온 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할인아, 많이 달라졌네. 네? 뭐가요? 표정이 밝아졌어. 예전에는 혼자 버텨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진짜 동료들이 생겼구나. 할인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병사들이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네고 간부들도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 이제 정말 하나가 된 것 같아요. 그래, 이제 내가 나보다 더 훌륭한 군인이 되었구나.
윤 장군의 말에 하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아직 멀었어요. 아버지처럼 되려면. 하리나, 강함이란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는 게 아니야. 동료들과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고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거지. 윤 장군은 하린의 손을 잡았어요. 내가 그 일을 해낸 거야. 혼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함께 말이다. 해질녘 하린은 부대 뒤편에서 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비밀 일지가 아니라 평범한 일기였어요. 오늘도 의미 있는 하루였다. 김태준이 가족 소식을 전해왔고 박민수는 훈련에서 좋은 성과를 거뒀다. 이상호는 진급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다. 하리는 펜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이제 진짜 군인이 된 것 같다. 혼자 버티는 게 아니라 모두와 함께 걸어가는 군인 말이야. 멀리서 병사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부대는 평화로운 저녁 시간을 맞고 있었습니다. 하린의 군 생활은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뱀이 나와서 조금 징그러우셨죠? 저도 뱀과 한 구덩이에 있다고 생각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는데 우리 주인공은 어땠을까요? 진정한 힘이란 무엇일까요? 하린의 이야기에서 보듯이 진짜 강함은 권력으로 누군가를 짓밟는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때로는 우리도 절망적인 상황에서 혼자 견뎌내야 할 때가 있지만 포기하지 않는 용기 하나만으로도 기적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진실은 결국 밝혀진다는 것이고 가족의 사랑과 동료들의 진심은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린처럼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정의가 승리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의 교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